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암울한 전세시장 2차 지옥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2차전이 또 시작되었다. 1차전은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법.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차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확인 사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에.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법 1년입니다. 이게 1차죠. 지옥문이 열린 1차다. 임대차법 1년 서울 월세 비중이 7%포인트 늘어나고 전세가도 27% 올랐다고 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갱신 청구권을 쓰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어떻습니까? 4년 동안 어떻게 돼요?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모든 매몰 비용들을 여기에서 세입자에게 다 전가시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세도 없고 전세금 발행도 힘들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임대차법. 무주택자들이 월세 반전세로 내몰립니다. 그전에는 그나마 전세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들은 월세 아니면은 반월세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은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을 가진 임대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 손해를 결국에 세입자한테 전가시키게 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짜면은 그러면은 고용주들, 사용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사용자와 고용자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된다. 이것이 당연한 시장 경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어마어마한 지옥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물 사라진 서울 아파트.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매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1년 새 매매가 80% 줄었다고 합니다. 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그나마 있는 매물도 어떻습니까? 호가가 저 위에 있어요. 저 하늘나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땅 밑에서 떨어진 이 만나를 주고 싶은데 매매가는 저 위에 호가가 저 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있는 매물도. 그래서 7월 2076건 2년 반 만에 또 최저가 되었다. 매물이 나와야지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매물이. 양도세 그렇게 중과를 때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또 났습니다. 임대차법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보면은 2차 확인사살. 확인사살이라는 것은 한번 죽여놓고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는 사살이죠. 그래서 다주택 기간 장기 보유 공제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2년이죠, 2년. 2년이 뭡니까? 2년. 2년에는 실거주 그리고 보유 일체를 가지고 보유하는 사람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이 경우가 내가 일체를 갖고 있지만 그 일체는 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와 보유 각각을 합산을 하게 되면은 2년을 하게 되면 이것이 비과세가 되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이것은 현행 9억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9억 이후에는 일반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과세가 되는 부분 그리고 양도세가 되는 부분에서는 또 실거주와 보유기간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뭐 노인 공제 이제 장기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가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나이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 보유 공제를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까지 내년까지는 집을 팔지 않는 경우다. 한다고 된다면은 이 장기 보유가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중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신규 취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신규입니다. 신규. 법이 발효된 신규가 되는 매입자는
양도세 비과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되고 이것은 이제 비과세겠죠. 2년 실거주 보유하게 되면은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그 이후부터는 또 실거주와 보유 공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장기 보유 공제가 제외된다. 그래서 다주택자 보유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주택자 보유자가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네,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거죠. 임대차 3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차입니다. 2차 지용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또 전세가 올라가기도 전세 풍기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2023년부터죠. 네, 그러면 만약에 2023년이 되기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다. 매매가 됐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또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임대는 누가 공급을 해주죠?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게 됩니다. 시장에 임대, 민간에서 주어지는 임대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표로 많이 봤죠. 네,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네, 이것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우리 잘 봤습니다. 한계효용 체감 법칙.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망,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런 거 있죠. 네, 내가 가진 것에 우리는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에 집착을 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했던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계 효용을 체감을 하게 되죠. 그럼 더 좋은 아파트를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아, 저기 무슨 반포 보니까, 압구정 보니까 나는 저기 살고 싶어. 그것이 뭡니까? 반비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고 또 인간의 욕망과 관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X제와 Y제와 내 소득이 있습니다. 내 소득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비자가 분배하는 것이 바로 무차별 곡선이죠. 인디퍼런스 커브.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욕구를 다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이 반비례 곡선이 대부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반비례 곡선. 그래서 이거는 효용은 항상 체감한다고 했죠. 가치는 항상 한다고 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제어를 하는 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주어지는 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하는 그런 임대주택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죠. 임대주택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17평짜리, 7평짜리, 8평짜리 거기서 4인 가족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왜? 공급이 더 없으니까. 더 희소해지는 거죠. 희소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전세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1차에서 나타났던 임대차법이고, 임대차 3법이고, 지금 나오는 장기 보유 공제를 통해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희소성을 받아갖고 전세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용문 열리는 거예요, 이거. 지용문. 그리고 세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세입자한테 전가되죠. 그럼 다 전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시장 경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를 제어한다.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고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입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네,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다 없으면 결국 희소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니까 2022년까지 다주택자 안 팔면은 양도세 폭탄이 된다. 지금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못 합니다. 다음에 파나 지금에 파나 똑같은 거예요. 못 팔아요. 어차피. 양도세 그렇게 뭐 78%까지 매겨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양도세 폭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보유, 거주가 있는데, 그래서 보유와 거주가 있는데, 보유에 대한 장기 보유를 없앤다는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장기 보유 없앤다.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1주택자. 글을 잘 썼는데,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고, 다주택자에게는 해당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지금 얘기가 나오죠. 현재는 이제 거의 정권 말이죠. 양도세 강화 카드 통할까? 시장은 벌써 회의적인데 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정부도 세금으로 시세를 잡는다는 발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세금이에요, 세금, 결국에. 네. 자, 보유에 대한 지금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보유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 카드를 내려버렸죠. 보유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좀 나왔는데, 보유에 대해서 일단은 양도세 카드를 지워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양도세가 올라가는 효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금이 증대되는 효과죠. 그 세금이 증대되는 효과는 전부 다 매몰 비용이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세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정책에 대한 발상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2차 지용문이 열리는 과정이다. 임대차법이 1차였다면은 확인사살이죠. 2차. 네, 2차로 보고 있습니다. 지용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